안녕하세요. 영화 콘텐츠 제작 크루 원더플로어가 제작하는 영화 팟캐스트 방송 펀치 드렁크 무비의 독립영화 토파보기 편 진행을 맡게 된 장고입니다. 독립영화 토파보기는 저희가 처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가끔은 독특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는 예술영화관을 찾게 되는데요. 예술영화관에서는 매력적인 서사와 개성있는 연출로 시선을 끄는 독립영화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매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내리는 한국의 독립영화계의 보석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패널들과 의견을 모아 선정한 한 편의 영화 임지선, 이재은 감독의 성적표의 김민영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적표의 김민영은 지난 9월 8일 개봉한 작품입니다. 두 감독님의 공동 연출로 만들어진 작품이죠.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한국경쟁 대상, 제23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등 한국의 유명한 영화제에서 눈부신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동진 평론가는 만물이 정지한 순간에 끼어들어오는 딸꾹질 같은 감각과 센스라는 재치 있는 평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상업 영화에서는 보기 힘든 독특한 구도와 유머로 관객들로부터 웃음을 이끌어냈습니다. 영화에서 다루는 세 친구의 학창시절의 끝과 20살의 시작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죠. 저희 패널분들의 학창시절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함께 이야기 나눌 패널분들 소개해드릴게요. 피타님, 상원님, 차차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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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차입니다. 네, 일단 다들 영화 보셨나요? 이 네, 영화? 봤죠. 저는 오늘 아침에 봤는데요. 되게 그래서 생생히 기억나는 상태고 뭔가 감정을 되게 섬세하게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여고생들 20살 초반에 그런 사람들의 일상도 잘 보여주면서 서로의 갈등도 잘 담아냈다는 생각이 들었고 피타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거 소독제 온라인 상영관에서 한번 보고 이제 한 1년? 한 반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반년 후에 그 개봉이 아트나인에서 한번 보고 네네. 그 아트나인에 가면은 감독님 사인이 있었어요. 그때 한창 상영할 당시에. 네네. 그리고 시리즈온에서 또 영화가 올라와서 두 번 더 봤습니다. 많이 봤네. 진짜 많이 네, 봤네. 좋았습니다. 상원님은요? 저는 개봉 직후에 바로 봤는데 영화관에서 안 보고 에무시네마에서 하는 별빛 영화제라고 혹시 아세요? 아, 네네네. 이게 루프탑에서 밤에 상영해주는 그런 곳인데 와. 되게 야외고 밤이다 보니까 되게 영화에 몰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너무 좋게 봤고 심지어 그날 마침 무대 인사하는 날이어서 감독님도 뵐 수 있어서 좀 더 기억에 남는 영화. GV도 했어요? 그때? 살짝 했어요. 살짝? 살짝. 차차님은요? 저는 집 근처에 라이카 시네마가 있는데 거기서 그냥 봤어요. 그냥 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포스터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한번 봐볼까 해서 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랬어요. 다들 재밌게 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단 본격적으로 코너를 먼저 진행해 볼 텐데요. 줄거리 먼저 살펴볼까요? 차차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고3 수능일 D-100일 기숙사에 모인 김민영, 최수산나, 정희는 삼행시 클럽을 해체합니다. 학생의 본분에 충실하기 위해 창작욕을 잠재운 그들은 수능을 친 후 저마다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산나는 하버드로, 민영이는 대구에 없는 대구대 간호학과로, 그리고 정희는 대학에 가지 않고 테니스장 알바를 하며 지냅니다. 이들의 삼행시 클럽은 다시 재개되지만 어쩐지 학생 때의 열의는 보이지 않습니다. 민영이는 화상통화에 늦기 일수, 정희는 하염없이 기다리자고 하나 수산나는 그런 정희가 섭섭하기만 합니다. 셋의 관계는 서서히 틀어지기 시작하고 정희는 테니스장에서도 잘리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희는 민영으로부터 서울로 놀러오라는 반가운 연락을 받습니다. 기대에 부푼 정희는 한가득 짐을 들고 서울행 버스에 오릅니다. 네, 이렇게 줄거리 전반부를 먼저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다 20대 초반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공감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그 삼행시 클럽의 해체로 영화가 시작되잖아요. 네. 이게 뭔가 친구들의 우정을 다룬 영화다 보니까 이런 뭔가 출발이 좀 독특하기도 한데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설정은? 저는 처음부터 해체한다는 것 자체가 좀 사실 신선하게 다가오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재밌는 소동처럼만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은 게 네네. 시작부터 흩어지는 게 등장하니까 아무래도 그 분위기가 극 전반에 은은하게 깔리는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민영의 삼행시가 좀 임팩트가 있었던 것 그쵸. 같아요. 네. 막 맞아요. 김민영에서 영에서 영원히 제가 이대로 살아가진 않을 거예요라는 거에서 이제 더 이상 고정된 상태로 머물 수 없다는 그런 느낌이 영화 시작에 잘 깔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를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상원님 어땠어요? 저는 삼행시 클럽 자체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사실 요즘 고등학생들은 학종 때문에 스펙용 동아리 많이 하잖아요. 그쵸.
되게 이름부터 있어 보이고 학술적인 동아리를 많이 하는데 물론 삼행시 동아리도 대입 때문에 해체를 하긴 하지만 네. 학술 동아리만 보다가 이런 동아리를 보니까 되게 순수해 보이고 낭만 있어 보였어요. 네, 저는 수험생 신분이라는 말에 그 해체가 되게 납득이 됐었던 것 같고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삼행시에서 저는 문학적인 감수성을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그 해체할 때 하나 하나 이렇게 맞아요. 읽잖아요. 맞아요. 그게 되게 뭔가 재밌기도 하고 독특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뭔가 정의는 이 주인공이잖아요. 네, 흔히 말하는 20대랑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의 20대는 뭔가 바쁘고 초조하고 이런 느낌인데 네. 되게 느긋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뭔가 좀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긴 하지만 일단 정의의 캐릭터는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제 모습 보는 것 같았거든요. 어떤 점에서요? 사실 저는 영화 보면서 이제 청춘물 특히 볼 때 네. 제가 공감할 만한 캐릭터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일단은 뭐 하는 활동들도 그렇고 약간 성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네. 저는 이제 내 슈퍼 아이기 때문에 정말요? 네. 아이가 주인공인 경우가 흔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물론 정의랑 차이점을 얘기하면 저는 엄청나게 초조해하는 편이고 그렇긴 하지만 이게 가만히 있는 그 모습이 저는 되게 공감이 갔어요. 그 정의가 테니스장에서 잘리고 나서 가만히 누워서 이렇게 거북이 담긴 수조를 쳐다보잖아요. 근데 제가 우울할 때 정말 똑같이 있거든요. 아 진짜요? 진짜 저는 우울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C자로 누워가지고 그냥 가만히 허공만 바라보거든요. 그런 모습에서 되게 공감이 많이 갔고 그래서 스크린에서 그런 정혜와 같은 인물을 보는 게 되게 반가웠었어요. 네. 사원님 어땠어요? 저는 정이랑 저랑 되게 다르다고 생각했던 게 저는 뭔가 항상 조급해하고 뭔가 성과를 이루지 못하면 되게 불안해해요. 근데 정의는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인드 같아서 되게 배워야겠다 하면서 한편으로는 제 뭐라도 해야 될 텐데 막 이러면서 맞아요. 걱정하게 되더라고요. 걱정하게 되긴 했죠. 네. 그거 민영이의 마음 아닌가요? 그럼 민영이는 공감이 많이 되셨어요? 전 민영이 엄청 됐어요. 그래요? 네, 저도 민영이한테 공감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정의 볼 때 공감도 어느 정도에는 됐는데 이 아이가 1, 2년 뒤에도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되게 좀 한국인스러운 답변이었나요? 그리고 이제 세 사람의 인생이 20살 이후에 확 바뀌잖아요. 네. 그 하버드 간 친구 이름이 산나 맞나요? 네, 맞아요. 산나요. 산나는 이제 하버드에 가서 이제 성공 과도를 달리게 되고 정의는 방금 말한 대로 뭔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성격이고 네. 그리고 이제 민영이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편입 준비를 하는 그런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데 네. 뭐 이런 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뭔가 그런 연출에 대해서는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은 만약에 20살 이전에 제가 이 영화 봤으면 공감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는 진짜 하루 종일 친구랑 붙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그렇게 다르게 산다고 그렇게 멀어질 리가 있겠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0살이 되고 나니까 진짜 솔직히 친구들이랑 정말 사는 목표도 달라지고 어떤 삶의 이런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되게 많이 달라진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래 그럴 수 있지 멀어질 수 있지 어쩌면 계속 친한 게 그게 더 독특한 거지라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요즘 서서히 더 느껴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그냥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같이 지내다가 네. 사회에 나가니까 이제는 뭐 창업 준비를 하는 친구도 있고 아. 자기 꿈을 위해서 뭐 유학을 가는 친구도 있고 맞아요, 되게 맞아요. 저랑 다른 삶을 사는 친구들이 많아져서 맞아요. 되게 이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사원님 어때세요? 저도 그래서 사실 과거에 우리를 되게 강조하는 정의한테 조금 서운했거든요. 네네. 물론 민영이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서운하게 했죠. 네. 근데 정의가 과거의 순수함을 잃고 싶지 않고 지키고 싶은 마음은 되게 아름답고 인정해요. 네네. 근데 그걸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어떻게 보면 욕심이고 그렇죠. 그걸 강요하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좀 보내주고 잃는 것도 있어야 또 새롭게 채워진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보낼 건 보내줘야죠. 그쵸. 차차님 어땠어요? 저는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생각을 들었고요. 왜냐면 제 개인적인 경험이 약간 있는데 네, 고등학교 때 네. 같이 어떤 아이돌 그룹을 덕질했던 3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아이고, 네네. 그래서 덕질 클럽이었죠. 네.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20살이 아니라 고3 때부터 진로가 아예 달라져가지고 그때부터 완전 조금 사이가 더 되게 멀어지기 시작했고 저희 남은 둘은 이제 공부를 하다가 그 중에 한 명은 또 20살 돼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그 관계에 미련이었고 어떤 아이는 미련이 있지만은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떤 사람 그게 저죠. 저는 약간 붙잡으려 하고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너무
그랬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뭔가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맞아요. 슬픈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왜 네. 꼭 그렇게 돼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 지금 약간 민영이 옆에 있는 정의 심정이거든요. 무슨 아이돌 덕질했어요? 비밀이에요. 아, 비밀. 혹시 BTS? 조용히 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테니스장에서 일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테니스장에서 이제 정희가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네. 되게 뭔가 그런 게 대견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맞아요. 안쓰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잘리게 되잖아요. 네. 그게 참 안타깝기도 한데 네. 그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 저는 사실 너무 귀여운 장면이 테니스장에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희가 그 청소를 하려고 이제 고무장갑을 끼고 변기를 딱 열었는데 테니스 볼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설정도 너무 귀엽고 저는 그 소소하게 되게 정일이랑의 관계를 알려주는 그런 일화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같이 뭐 맞아요. 그 쌍쌍바도 나눠 먹고 네. 뭐 가끔씩 눈짓으로 인사도 하고 이런 네. 부분이 있어서 좋았고 이게 이게 왜 정희가 알바하는 장소가 테니스장인지 궁금증도 들었거든요. 근데 네네. 이걸 좀 찾아보니까 감독님께서 네. 이게 숲의 이미지가 후반부에 되게 중요하게 등장하잖아요. 네, 숲의 이미지가 중요하게 등장하니까 그렇죠. 그런 이미지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테니스장을 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되게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거기서 그 잠깐 뒤돌아보라고 하잖아요. 아, 정희한테. 맞아요. 맞아요.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걸까? 되게 뭔가 좀 걱정했어요. 걱정했는데 저도. 맞아요. 근데 이제 그만두라고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정희야 뒤돌아주겠니? 진짜 좀 얼굴 너무- 보고는 말 못하겠어서 고백하는 줄 알았어. 상원님 어땠어요? 저는 그 정희가 테니스장이랑 일터에 되게 진심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왜냐면 시키지도 않는데 막 전단지를 만들어 오고 맞아요. 심지어 사장님은 근데 그걸 보고 부담스럽다 이러는 게 너무 서운했어요. 별거 아닌 일인데 맞아요. 되게 열심히 정말 진심을 다해서. 네. 차차님 어땠어요? 저는 그 정희가 빙수 만들다가 다 떨어뜨리잖아요. 네. 막 떡 자르다가 다 튕겨 나가고 막 그게 너무 귀여웠던 거 맞아요. 같고. 맞아요. 귀여웠죠. 네, 저도 또 제 경험 얘기를 하자면 오, 예. 저도 약간 그렇게 혼자 일하는 알바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도서관에서 근로를 하는데 아무도 도서관 제가 일하는 층에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혼자 DVD 닦고 혼자 오. 이게 카운터 앉아서 멍 때리고 오.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 되게 생각이 났어요. 혼자 일하면은 쓸쓸해요? 할 게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음. 그게 근로다 보니까 음. 제 공부나 제 할 일을 못 해요.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사람이 안 오니까 못 하는 거죠. 맞아요. 아. 알바할 때 손님 안 오면은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뻘쭘하거든요. 네. 맞아요. 사장님 눈치도 보이고. 노래도 못 틀고 아. 그냥 그러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심심했겠다. 네. 손님 왜 이렇게 안 하면 이제 또 와요. 그럴 때 이제 뭔가 하려고 하면 와. 왜 이렇게 손님 안 오지 하면 이제 와요 많이. 맞아. 그리고 영화는 뭔가 유머 포인트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전형적인 유머가 아니라 뭔가 갑자기 옆구리를 툭 찌르는 듯한 네. 그런 예상치 못한 유머가 좀 많았어요. 네. 기억에 남는 유머 포인트 있으셨나요 혹시? 저는 아까 앞서서 말했지만 팥빙수 광고지 그거 보면서도 너무 익숙하면서도 요즘에는 잘 없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사실 제가 카페 알바 했었을 때 팥빙수 주문 들어오면 엄청나게 귀찮았거든요. 막 사람 많은데 설거지 거리 되게 많이 나오고 손도 많이 가고 막 그 모습도 좀 제가 생각이 났고 그 고개를 약간 빼꼼 내밀고 이렇게 쳐다보시잖아요. 네, 아저씨 네. 두 분이 네. 되게 귀여웠어요. 그리고 역시 더울 때 달콤하고 시원한 걸 바라는 거는 역시 누구나 그쵸. 그렇구나. 그쵸. 남녀노소 나이 불문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정희가 아저씨들처럼 선글라스를 끼고 막 점잖게 팥빙수 먹으면서 네. 정일이랑 눈인사잖아요. 응. 저 보면서 약간 나이가 바뀐 느낌도 좀 나고 그 안경이 너무 잘 어울려서 되게 재밌었어요. 맞아요. 저는 그 성적 정정 메일 보내는 장면? 아. 그 민영이가 보내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프랑스 어디 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나? 민용에 놀러 왔는데요. 이러면서 그거 쓸 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누가 맞아요. 그렇게 쓰냐고. 학교를 안 다녀봤으니까 모르잖아요. 맞아요. 정희는. 사원님이 있었어요? 저도 그 앞서서 말씀해주신 정정 메일이 그 모습이 너무 제 모습 같았거든요. 아빈용이라고 그렇게 보낼 뻔한 적 있어요? 그건 아닌데. 써봤어요 많이? 많이 써봤죠. 안 써보셨어요? 저 한 번도 안 써봤어요. 대단하다. 아니, 그 성적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근데 그게 보낸다고 바뀐 적은 없거든요. 근데 보내면 마음이 편해져요. 할 만큼 다 했다 이런 네. 후련한. 맞아요. 이것까지 했다 이런 식이죠. 차차님은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저는 그 정희가 민영이 집에서 한
소리를 할 때 네. 내가 투명인간이야? 이렇게 화내잖아요. 아, 근데 맞아요. 그 분위기가 약간 심각해지다가 아, 내가 맞아요. 투명인간이야? 되게 귀여운데? 맞아요. 이러다가 막 벽 뚫고 다닐까? 막 이러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진짜 귀엽게 썽을 내가지고 네. 마음이 이해가 가면서도 정희한테 진짜 잘 어울리는 대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뭔가 되게 화내는데 귀여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둘이 해맑게 게임하잖아요. 맞아요. 되게 유머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민영이가 왜 웃지 생각했어요. 되게 아, 진짠데 어. 민영이 쟤 왜 비웃는 웃지? 듯한 그런. 네, 약간 어떤 맥락이지? 저는 정의에 100% 이입해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이제 이해했네요. 왜 웃는지. 터질 게 터졌구나라는 생각이었는데 음. 뭔가 되게 유머러스하게 넘긴 것 같아요. 네, 저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렇게 전반부까지 들어봤고요. 그럼 다음은 후반부 줄거리 한번 읽어주실까요? 정희를 만난 민영이는 충격적인 성적을 받습니다. 민영이에게 정희는 뒷전이고 그녀는 교수님에게 성적 정정 메일을 보내느라 바쁩니다. 언젠간 꼭 해보리라 다짐했던 김민영이 쏘아올린 공 리스트는 흐지부지 됩니다. 아슬아슬하게 이어지는 대화에서 민영이는 편입 준비를 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반면 정희는 모두가 함께하는 제주도 여행을 꿈꿉니다. 이처럼 너무 다른 두 사람은 계속해서 어긋납니다. 결국 민영이는 성적을 정정하기 위해서 메모 한 장을 남겨놓고 대구행 열차에 몸을 씻습니다. 정희는 혼자 남아 민영이의 다이어리와 비밀이 담긴 CD로 그녀의 몰랐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정희는 민영이와 언젠가 만들기로 했던 햇반으로 만든 경단과 김민영의 성적표를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정희는 민영이와 자신의 이름으로 낸 그림 경연대회에서 수상하게 되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네, 후반부 줄거리까지 들어봤는데요. 일단 그 민영이랑 정희가 크게 싸우진 않아요. 저희가 네. 아까 전반부 좀 끝에 얘기하긴 했는데 이게 싸우는 게 아니라 뭔가 기싸움이라 해야 되나요? 뭔가 맞아요. 갈등 심리 상황을 좀 표현하는 게 많은데 이런 게 보통 뭐 소품이나 인물로 표현이 되곤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정희가 푸딩 먹으려고 하는데 민영이가 그거 딴 사람 줄 거라 먹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나 네. 아니면 민영이가 이제 옆집 여자랑 친해진 그런 사건이나 네. 그리고 수많은 카톡 채팅창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정희가 보려고 하니까 바로 다 꺼버리잖아요. 네. 그런 장면들로 표현이 되곤 하는데 이런 연출들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너무 좋았던 부분이기도 했어요. 사실 음. 친구 관계에서 이렇게 틀어진 순간이 제일 막막하거든요. 그쵸, 또 그쵸. 미운 건 또 미운 대로 믿고 음. 섭섭한 건 또 섭섭한 대로 섭섭하고 또 음. 좋아하는 마음은 또 좋아하는 마음대로 있고 막 그래요. 맞아요. 근데 네네. 진짜 그래서 그런 순간에는 이게 친구와의 관계에 있는 모든 사소한 것들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마음을 잘 표현해주는 소품인 것 같았고 네. 특히 저는 정말 선한 맥스 찍는 게 푸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푸딩 보고 그 말 듣고 참 그래 약간 그래 소중한 사람이 있구나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걸 내가 직접 확인하게 되는 건데 나는 또 되게 서운한데 또 맞아요. 민영이는 되게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사소하지만 잘 포착한 연출이 아닌가 싶었어요. 아. 네네. 저는 카톡 채팅창이 제일 인상 깊었는데 저도. 뭔가 많이 하는 행동이니까 제가 네. 아. 친구가 보려고 하면 다 꺼버리고 이런 경험이 많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상원님 어떠셨어요? 저는 푸딩이 저도 제일 서운했던 게 그 민영이가 푸딩 빼고는 다 먹어도 돼 이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뭘 먹으라는 건지 저는 원래 작은 게 더 서운한 법인데 맞아요. 이거 진짜 서운했어요. 뭔가 그런 미묘한 표정 변화들이 잘 드러난 것 같아요. 영화에. 맞아요. 맞아요. 네, 저도 너무 좋았고 연출이 네. 저는 그 푸딩 숨겨놓고 하는 거는 어렸을 때 제가 동생한테 하던 짓이랑 똑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랬었지 막 그러면서 봤었고 저도 약간 카톡 채팅창에 되게 공감을 많이 했는데 저는 저걸 하는 편이 아니라 당하는 편이었어가지고 네. 서운해. 항상 막 밥 같이 먹는데 그 상대방 아이가 항상 카톡하고 있거나 그 친구 집 갔는데 그 친구 나를 앉혀두고 카톡하고 있고 약간 그런 것에서 항상 서운했는데 그걸 말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게 너무 좋았다. 네, 연출적으로 좋았다. 연출적으로 좋았다. 연출적으로 좋았다. 네. 이게 카톡 채팅창 닫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래요? 뭐 플러스 친구 채팅창 닫는 거는 뭐 인싸 아니라도 되는데 네. 이 인싸만 그거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래요? 네,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는 채팅방을 그쵸. 닫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프라이버시를 소중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하죠. 아니 근데 일단 채팅창이 많아야 되잖아요. 네. 아 프라이버시의 부피가 달라요. 네. 네. 그럼 다음 질문 할게요. 오케이, 다음 질문은 이 정희가 민영이 다이어리를 보는 사건. 참 이게 뭔가 나쁜 것 같으면서도 공감이 되기도 하는데 네. 네. 일단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다이어리를 보는 이 장면. 누군가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것 네, 같은데요. 접니다. 네. 네, 그 어떠셨어요? 부분에서 정말 민영이한테 이입을 해서 봤는데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게 된 이유도 아마 후반부에 민영이 입장을 이제 보여주면서였던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저는 민영이처럼 네. 가까운 사람한테 뭔가 말을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음. 정말 가까운 사람이기도. 본인 얘기를. 네. 그래가지고 또 제 개인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잘하는 편이신 많이 것 하는 것 같은데. 얼굴이 안 나오니까 얘기를 할 수 있죠. 네, 그쵸. 네. 그래서 최근에 친구 2명이 비슷한 시기에 저한테 서운하다고 해보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가 제 인생이 아니라 근래 5년 중에 가장 바쁜 나날들이었거든요. 네. SNS로도 표현 안 하고 네. 카톡으로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네.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예전이랑 비교했을 때 제가 좀 달라진 것 같고 무성의해진 것 같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해명을 하면서도 내가 왜 해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희가 민영이의 다이어리를 보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그 관계는 그냥 엇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었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런데 또 말하고 싶지 않은 걸 굳이 이제 들춰가지고 그쵸. 수면 맞아요. 위에 이제 올리는 게 관계 해결에 있어서는 좋을 수 있지만 그 민영이가 원하던 일은 아니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일기는 사실 맞아요. 속마음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맞아요. 누구한테도 보여주기 싫고 이런 건데 그걸 본 거는 잘못이긴 한데 근데 저는 사실 남 얘기가 궁금하거든요. 남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갈까. 맞아요. 그래서 일기가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본 적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뭐 동생의 일기라던가 초딩 때. 사실 저도 이 자리를 비록 고백하자면은 네. 언니하고 동생 일기 읽는 거 초딩 때 되게 좋아요. 미안합니다. 상원님 어떠세요? 저는 이 장면 보면서 그 앞에 차차님이 말씀해주신 경험이랑 되게 비슷한 경험이 떠올랐는데 되게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땐 한 명만 일방적으로 서운할 순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전 사실 재수를 했는데 그때 친구들한테 조금 서운함을 느꼈었거든요. 네. 이거 친구들이 들으면 안 되긴 하는데 친구들이 듣나요 이거? 약간 각색 좀 해봐요. 제가 구독은 시켜야긴 했는데 그게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처럼 자주 만나고 소통하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입시가 중요하니까 친구보다는 수능에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자주 만나자고 하는 게 절 배려 안 하는 것 같아서 서운했고 친구들은 연락을 안 보는 저한테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영이랑 정희가 서로 쌍방으로 서운함을 느끼는 거 보고 네. 이때 추억이 떠올랐어요. 그 산나도 한번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미국에 있는데 나는 네. 낮에 하고 너는 밤에 하니까 맞아요. 날 배려 안 한다고 끊어버리잖아요. 맞아요. 참 그런 뭔가 서운함이 남아 있으면은 불편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 부분 보면서 생각났던 게 어쨌든 민영이한테 몰랐던 어떤 상처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떠올랐던 게 이제 인사만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네. 그러다가 이제 고3 때 같은 반이 되고 친하게 지냈는데 되게 밝아 보이는 친구가 이제 자기 고민을 얘기하는데 네. 약간 어두운 얼굴을 처음 봤어요. 사람마다 자기의 아픈 부분을 꺼내면은 얼굴 표정이 저는 바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네네.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때 약간 무심코 깨달았던 것 같아요. 다들 약간 말하지만 않았지 아픈 부분이 있고 각자가 혼자서 이제 그 문제 가지고 외롭게 사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모두가 어떻게 보면 그거를 알아주기를 바라지만 네. 어쩔 수 없이 혼자 몫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아무리 보려고 해도 못 보는 타인의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그거를 내가 알아준다는 것 자체가 조금 성숙해지는 관계에서 성숙해지는 하나의 길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민영이었으면 다이어리 본 거 알고 극대노하겠지만 그래도 모르면은 어쩌면 관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물꼬를 튼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다이어리만 본 게 아니라 맞아요. 그 영상도 보잖아요. 네. 저는 그게 진짜 명장면이라 생각하는데. 맞아요. 근데 왜요? 뭔가 민영이가 되게 네. 뭔가 자존심 세고 그런 스타일일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속은 되게 허한 캐릭터라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뭔가 자격지심도 좀 있고 네. 근데 이제 그 영상을 보면은 뭔가 민영이가 되게 열심히 살고 성공하려는 그런 열망이 보여요 표정에서. 맞아요. 그 25, 21 노래 부르면서 막 되게 맞아요. 간절하게 열심히 맞아요. 하잖아요. 주먹쥐고요. 그게 뭔가 처음에는 되게 우스웠는데 끝으로 갈수록 되게 열심히 부르니까 좀 울컥하더라고 거기서. 되게 열심히 사는구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민영이에 대해서 덧붙이자면은 저는 되게 섬세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그 감독님 인터뷰 같은 걸 읽으면서 본 건데 그 민영이가 일기장에서 그 청주에서 놀러 온 이야기를 적잖아요. 네, 대학 네, 동기들이랑. 네. 근데 그때 보면은 약간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맞아요. 보이는데 네. 민영이가 일기에는 아무 별일 없었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사실 민영이도 일기장에서조차 이제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걸 보면서 아 민영이도 정말 자기 스스로 힘든 고민들을 안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뭔가 정말 자기의 밑바닥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음. 그런 뭔가 섬세한 표현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영화에서. 맞아요. 네. 진짜. 아 그리고 이게 영화 초반부에는 정의가 주인공이잖아요. 거의 네. 정의 위주로 흘러가는데 네. 후반부로 갈수록 민영이로 바뀌잖아요. 맞아요. 네. 이 영화의 제목도 성적표의 김민영이고 네. 초점이 되는 인물이 바뀌는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잘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감동도 더 잘 왔던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영화에는 두 개의 성적표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민영이의 학업 성적표 그리고 하나는 민영이라는 사람의 성적표인데 이 성적표는 이제 정의가 써주죠. 살다 보면 학업 성적표를 받는 일은 많은데 자기에 대한 평가를 누가 내려주는 일은 잘 없잖아요. 저희가 오디션을 보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정의가 민영이의 성적표를 매겨주는 거 서로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사실 처음에 저는 들었을 때 한국인의 삶이 되게 마음에 탁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 수행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저는 아직도 토익을 한 번도 안 본 보기 드문 오. 청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강박은 또 되게 열심히 느껴요.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앉아있지 이러면서. 근데 이게 한국인의 삶에 민영이도 되게 충실한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 정의가 그 민영이가 말하는 그 투정 하나도 되게 흘려듣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계속 생각나는 부분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봐준다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진짜 특별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만약에 이상한 모습을 보여도 상대를 향한 애정이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 민영이도 정의를 진짜 소중히 여겼다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기도 했고 아 내 주변에 이렇게 날 봐주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성적표를 받으면 사실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아 받으면은 막 아 참나 아, 참, 이럴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아 걔가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깊이 생각해줬구나 싶어서 약간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사실 민영이 같이 행동하면은 바로 손절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맞아요. 사람은. 근데 맞아요. 정의는 다이어리를 다 보고 그런 성적표까지 매겨준 걸 보니까 진짜 참 마음이 따뜻하고 친구를 잘 위한다 그런 게 네.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상원님 어땠어요? 저는 조금 반대로 생각하는 게 네. 저는 정의가 서운함을 표출하고 좀 더 나은 관계가 되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에서 쓴 거는 인정을 하는데 네. 그 방법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물론 민영이가 서운하긴 했지만 나쁜 사람이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네네. 정의도 서운함을 느끼는 쪽이었지만 정의 역시 누구를 평가하고 점수를 매길 정도로 최고의 친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누구도 상대에게 성적을 매길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건 조금 잘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성적표를 읊잖아요. 네. 근데 뭔가 한 문항씩 읽을 때마다 저한테도 제 스스로의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보면서 나는 몇 점이고 나는 몇 점이고. 그럼 최고점 받고 최저점 받은 게 뭐예요? 아 기억은 안 나고요. 아 기억은 안 나요? 그건 비밀로 할게요. 아 네, 진짜요? 네, 네. 아 궁금한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차차님 어땠어요? 저는 정의가 민영이한테 성적표를 매겨주는 거는 약간 말로 하지 못한 마음을 정의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글쓰기를 통해서 풀어낸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관계의 어떤 중심이 정의가 민영이한테 더 표현하는 편이었다면은 네네. 이제 이 성적표를 줌으로써 민영이한테 아 너가 나한테 연락할지 말지 이걸 보고 정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선택권을 넘겨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전 이거 한 가지 궁금했던 게 결말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민영이가 정의에게 먼저 연락했을까? 정의가 민영이에게 먼저 연락했을까였거든요. 아니면 아무도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연락은 했을 것 같은데 누가요? 민영이가 하지 않았을까요? 네. 저도 민영이가 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미안했다고 하면서. 전 안 할 것 같은 민영이 약간 자존심 있는 스타일이어서 아, 그래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2, 3년 뒤에 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편입 성공하고 나서 네네네. 뭔가 상황이 달라지고 나서. 근데 민영이는 진짜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 몇 년 뒤에는 정말 많이 바뀌어 있을 것 같아요. 성장도 많이 할 것 같고 네. 뭔가 많은 일을 하면서. 맞아요. 그럼 이제 영화의 결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아까 숲 얘기도 테니스장 얘기하면 잠깐 했는데 네. 이 영화에서 숲속의 정령이 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민영이었잖아요. 네. 이 부분 어떠셨어요? 곱씹을수록 뭔가 여운이 남는 장면이기도 했는데. 저도 이 부분이 되게
뜻밖이었어요. 좋은 의미로 되게 마음이 쿵 하는 느낌? 그렇죠. 근데 그게 갑작스럽지 않고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 맞아, 정희가 아니라 민영이도 외로운 친구였지 하게 되는. 그러니까 누구나 혼자일 때 자기를 찾아오길 바라지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감독님의 말씀을 빌려오자면 그 정희가 민영의 일기장을 보고 한 친구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면서 서운함과 상처받은 게 있더라도 그림을 그렸을 때 한 번쯤은 민영이 얼굴에 대입해서 생각해봤을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 그래도 정희가 그 민영이가 없는 동안 집안에서 그 민영이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구나. 그리고 그게 유의미하게 흔적으로 남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던 장면이었어요. 영화에 대한 여운을 되게 키워주는 그런 되게 중요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반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네. 근데 보통 반전을 딱 보면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맞아요. 이해를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네, 받아들이게 되는 네.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음. 차차님은 어땠어요? 저도 음. 당연히 정의일 줄 알았는데 음. 그걸 이제 후반부에 민영이도 정의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를 완벽하게 각인시키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했고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냥 피타님 의견이랑 똑같이 민영이도 다른 친구들 사이에서 서운함 똑같이 느끼고 정의한테도 서운함 느끼고 관계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표정 하나로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좋았어요. 되게 시까시네요. 아 그러면은 이 영화가 되게 학창 시절의 우정을 다룬 영화니까 네. 우리도 되게 공감이 많이 되잖아요. 네. 뭔가 본인의 학창 시절에 대한 관련된 경험 이런 거 있을까요? 다들 하나씩은 있겠죠? 네,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다들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한 사람으로 조금 축이 기울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세 사람은 어쨌든 모두 제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정의일 때는 섭섭함을 깊이 느꼈고 네. 또 사소하게 민영인 순간을 떠올리면 아직도 사실 미안한 부분도 있고 욱해서 그런 순간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정의였던 순간, 민영이었던 순간들이 되게 뒤섞여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대학생이 돼서도 네네. 상처 준 일이 이제 뭐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지만 음.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 고민을 한다는 점이 저한테는 되게 큰 위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민영이나 정이나 산나나 누구 한 명이 나빠서가 아니라 관계에서 되게 빈번히 발생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아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를 이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뜻깊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본 게. 저는 이 영화가 뭔가 자격지심에 관련돼 있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사실 10대 때는 그냥 솔직히 그런 생각 별로 없었고 그냥 솔직히 그러니까 내가 세계 최고다 이건 아니지만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진짜로. 나 정도면 괜찮은데 진짜 약간 그런 이런 줄 느낌. 알았는데 근데 이게 성인이 되고 나니까 너무 잘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그냥 내가 뭐 못난 사람은 아닌데 저 사람 보면은 되게 부럽다는 생각도 하고 네. 그런 기분이 많이 들더라고요. 민영이 맞나요? 네. 민영이도 네. 사회에 나와서 편입도 준비를 하고 네. 그리고 친구들도 보면서 뭔가 그런 걸 느꼈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상원님 어땠어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 김민영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버킷리스트가 나오잖아요. 네. 그게 너무 공감이 됐었거든요. 아. 사실 얼마 전에 방 청소하다가 네. 제가 중학교 때 썼던 버킷리스트를 발견했어요. 오. 친구랑 같이 썼던 건데 네네. 한 50개 정도 되게 많이 써 있어요. 네. 근데 진짜 별걸 다 써놨거든요. 막 성형한다고 하면 말리기 그리고 눈 온 운동장에 누워보기 막 이런 거를 써놨는데 네. 그 시절에는 그걸 쓸 때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되게 진지하게 썼는데 네, 네. 지금 세보면 막상 10개 지켰나? 뭐 성형을 한 건 아닌데 별로 지킨 네. 게 없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상과 현실은 거리가 있고 네네.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되게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참 그런 생각하면 많이 슬픈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노래가 있는데 그 악뮤의 네. 그때 그 아이들은 아. 그 노래가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뭔가 마음이 울적해진 것 같아요. 네. 사장님 어땠어요? 제가 지금까지 제 썰을 좀 몇 개 풀었던 것 같은데 야 되게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아오셨네요. 저는 네. 두 가지를 준비를 해왔는데 오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제가 20살에 저 대학을 안 갔어요. 네. 아 네네. 네, 아예 반수도 아니었고 대학 등록을 가지 않은 상황인데 공부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무기력하게 있다가 주말에는 키즈 카페 알바를 갔었어요. 네네. 친구들은 다 대학에 가 있거나 아니면 재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러는데 나 혼자만 다른 인생의 어떤 초입에 서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딱 정의네. 네, 그래서 그 불안정한 시절에 어떻게 정의는 저렇게 약간 초연해 보일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저는 일단 들었던 것 같고, 네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약간 이제 고등학교 졸업식 때가 또 생각이 났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그때
졸업식 하면 대강당에 애들이 막 바글바글 차 있고 막 부모님도 오시고 막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 동급생들을 보고 있는데 되게 감정이 미묘했던 게 저희가 한 학년에 500명이 넘었거든요. 네. 500명이 있으면 통계적으로 이 중에 어떤 아이는 금방 이제 해외로 나가서 살 것이고 어떤 애는 병에 걸려서 일찍 죽을 것이고 어떤 아이는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고 약간 맞아요. 통계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보니까 네. 앞으로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시 이 공간에 모일 일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면서 되게 막 싱숭생숭했던 거예요. 그럴 수 맞아요. 있죠. 예. 이 중에 어떤 애는 이 날이 지나면 앞으로는 영원히 볼 날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오. 그래서 그런 어떤 싱숭생숭함을 떠올리게 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진짜 저는 되게 한편으로 이제 고등학생 때를 생각해 보면 신기하기도 한 부분이 네. 이게 10대 때 마음이 이게 변화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10대 때 기억이 영원히 가는 측면도 있는 게 저는 고등학교 문 밖을 걸어 나오면은 10대 시절은 이제 끝이고 안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그때 쌓아놓은 것들이 되게 지금 와서도 한 번씩 문득문득 생각나는? 맞아요. 그러니까 교복 입은 애들을 보면은 아 역시 교복이 최고지. 맨날 옷 고르고 입고 나가기 귀찮아 죽겠어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아 조금 더 열심히 놀 걸 후회하게 되기도 하고 10대 때 느꼈던 감정들이 지금 제가 뭔가 느끼고 있는 거에 되게 토대가 돼주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 추억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때 일을 그냥 생각을 하면은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몽글몽글해지기도 하고. 멋진 학창 시절. 장군님은 학창시절 어떠셨어요? 아니 그 비밀이고요. 굉장히 비밀이 많으신. 아니 그리고 또 영화 보면 생각난 게 갑자기 하고 싶은 말이 생겼는데 네. 이 영화가 지방이 배경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방에는 사실 수도권보다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롯데리아를 가거나 뭐 놀러 가거나 하면 사람이 많이 없어요. 영화를 보면은. 그래서 뭔가 정이랑 민영이가 더 쓸쓸해 보였던 것 같아요. 뭔가 그들의 고민이 더 깊이 느껴지고 그래서 더 공감이 되지 않았나. 그런 배경 설정이 참 좋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사장님의 다음 썰인데 다음 썰은 다음 썰? 다음 인생 썰은 뭐죠? 저는 네. 제가 정일 때의 경험이 하나 더 있는데 네. 제 친구가 남자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멀어지는 거예요. 얘가 제 연락 안 받는데 아. 약간 이제 방적을 찍었던 경험이 하나 있는데 예. 같이 이제 만났는데 애가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남자친구랑 카톡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걔가 그 전이나 그 이후에도 제 카톡을 읽질 않았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친구가 카톡 뭐 알람을 꺼놨거나 아예 뭐 카톡 안 하는 상황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남자친구랑만 했던 거죠. 아. 그래서 진짜 기분이 나빴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그냥 그 친구도 이제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다시 그 예전처럼 돌아왔다. 다행이다. 네. 아 이게 되게 기분이 나쁘구나. 제가 그러거든요. 와 서운해. 그러니까 저도 되게 그런 편인데 음. 애인이 생기면은 한 답장이 일주일 만에 오는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근데 솔직히 남자애들은 그렇게 신경을 그러니까 뭐 전 모르지만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관계에서 이제 그 사람의 관계가 있고 네. 이제 저만의 관계가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동시에 관계를 맺다 보니까 내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순간도 있고 내가 우선순위일 때도 있잖아요. 아, 그러면 그렇죠. 제가 그 밀리는 순간은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순간에 어떻게 약간 고민을 해결하셨어요? 그냥 지나가겠거니 하고. 근데 이런 거 진짜 많죠. 그렇죠. 내가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아서 서운한 네. 거.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 친구의 삶이기 때문에 야 너 왜 나한테 답장 안 해? 답장해줘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서운한 마음을 없는 걸로 할 수도 없고 약간 그런 거에서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갑자기 고민 상담소 시간. 근데 뭔가 좀 그래서 네. 사람한테 기대를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래서 뭔가 서운함이 많이 준 것 같아요. 전보다. 그래요? 그 기대 안 하는 연습을 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오래 걸렸죠. 사실 음. 지금도 잘 되진 않는데 그냥 기대 안 하는 척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음. 근데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확실히 사람들한테 실망을 많이 하고 그런 걸 좀 겪고 데이면은 기대를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럴 수 있죠. 많이 되어라. 그러면 괜찮아질 거다. 아니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서운한 게 있으면 네. 그 사람 탓을 하지 말고 어. 내 탓이라고 생각해라. 내가 아. 기대를 많이 한 내 잘못이다. 그렇게 그런- 기대를 이제 안 하고 그러다 보면은 좀 없어지지 않을까? 역시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은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끝도 없죠. 맞아요. 근데
근데 그런 고민들이 이제 학창 시절에 많이 나오는 거고 네. 그런 거를 정말 잘 보여준 영화가 성적표의 김민영이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이 영화가 정말 독특하고 재밌는 설정으로 가득한 영화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궁금하셨던 점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감독님의 GV, 인터뷰 그리고 각본집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이 영화의 제목이 일단 김민영의 성적표가 아니라 성적표의 김민영이잖아요. 네. 네. 제가 이거를 보고 처음 들었던 생각은 그 무한도전 레전드 짤 아세요? 어떤 그- 거요? 맞아? 사랑아 보영해 이거? 알죠.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저 몰라요. 몰라요? 오늘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남자분이 여자친구 사랑한다고 하는데 네. 보영아 사랑해라고 해야 되는데 아. 사랑아 보영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밈이 됐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따라한 게 아닌가라는 음. 생각을 했는데 음. 이거 무슨 뜻일까요? 성적표의 김민영. 네, 저도 이 제목이 되게 궁금했었는데 네. 이 감독님 말씀을 찾아보니까 단편으로 원래 이 영화가 제작이 될 예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단편 과정에서는 평범하게 민영의 성적표였는데 네. 이제 장편을 하게 되고 조금 더 이야기의 깊이가 생기면서 그에 걸맞는 제목을 찾고 싶으셨다고 해요. 네네. 그래가지고 많은 시도 끝에 나온 제목이 바로 성적표의 김민영이라는 제목이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 영화가 결국에는 민영에 대한 정의의 마음을 담은 영화여서 네. 정의가 민영이한테 얼마나 큰 존재이고 얼마나 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제목에도 바로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음. 그 김민영이라는 이름 소중함에 방점이 찍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나왔다고 그래서 선정한 제목이라고 합니다. 아, 그 김민영이라는 이름에 점을 찍고 싶어서 아 이해가 되네요.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확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궁금증도 생기고. 그리고 뭔가 독특하잖아요. 일단 제목 자체가 맞아요. 그래서 더 보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 김민영의 성적표였으면은 네네. 기억이 안 남았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이게 되게 독특한 이름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의의 꿈속에서 제주도에 놀러 가잖아요. 네. 아, 저는 네. 이 장면 너무 좋아하는데 맞아요. 그 놀러 가서 되게 행복하게 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의한테 거의 유일한 친구가 그 셋인데 네. 네. 그 넷이서 이제 여행을 가서 재밌게 놀고 돌아오는 건데 음. 우여곡절 끝에 돌아와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민영의 그 차가운 표정. 아. 와 진짜. 민영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음. 너 엉뚱하다는 얘기가 듣고 싶어? 맞아요. 그것도 서운했어요. 그러니까 서운해. 보통 MBTI로 따지면은 네. S가 N한테 하는 소리잖아요. 맞아요. 뭐 그런 생각을 하냐고. 그런 뭔가 되게 기억에 남는 장면인데 이 장면 정말 3시간 동안 가서 촬영을 한 거라고 하는데 네. 아, 네, 맞아요. 그 영화 장면이 되게 제주도 가서 빠르게 놀고 오잖아요. 네. 네. 근데 실제로도 그 3시간 정도 촬영 시간밖에 없어서 비 오는 날 캠코더 하나 들고 오. 최소한의 인원으로 공항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찍은 장면이라고 해요. 음. 그래서 배우들도 그 짧은 시간 안에 연기하면서 중간중간 현타를 느끼기도 했는데 연기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좀 더 풀리고 잘 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영화는 산나, 정의, 민영 이 세 인물이 이제 동아리를 만들면서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 이 세 인물이 아닌 산나는 거의 영화에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유학을 갔는데 네. 정의, 민영이만의 관계가 중심이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산나가 그 정희한테 나는 너희들이 나를 배려 안 해준다고 생각해라는 장면이 네.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정희가 테니스장 일하러 가서 그 떨어진 공을 주우려다가 이렇게 숲을 쳐다보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자기가 수산나한테 서운함을 준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내가 숲속에 있을 때 나를 찾아올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래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정희도 서운함을 줄 수 있는 인물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두 사람의 관계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고 해요. 사실은 그 정일이랑 관계도 처음에는 러브라인의 시작인가? 맞아요. 싶은데 별일 없이 끝나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 정일이라는 인물이 있으면은 민영이와의 관계에서 그런 서운함이나 외로움 같은 게 잘 안 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정일이 관계도 조금 축소된 게 있고 이제 산나도 마찬가지로 산나가 나오지 않는 편이 유학 생활에서 겪는 외로움을 부각시킬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되게 좋은 설정인 것 같았어요. 진짜 좋은 오히려 것 두 같아요. 사람에 집중하는 게. 만약에 미국 생활을 보여줬으면 좀 겉돌지 않았을까? 맞아요. 차라리 안 보여주는 게 낫다. 네. 그러면 이제 캐릭터들이 참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정의, 민영, 산나, 정일 이 네 캐릭터가 주요가 되죠. 이 사랑스러운 캐릭터들을 연기해준 이 배우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정의 역을 맡은 김주아 배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김주아 배우는 2004년생으로 독립영화 보이아 녹양에서 녹양 역을 맡았고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혹시 지금 우리 학교는 보셨어요? 보진 봤어요. 않았고 여기 보신 분 계시네요.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그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박지우 배우의 친구
배우 이삭 역으로 이름을 알렸어요. 네네. 그래서 이 오디션을 거쳐 성적표에 김민영을 찍게 됐다고 합니다. 그 오디션에서는 내레이션이 지정 대사였는데 정의를 만들 때 감독님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 재은 감독님께서 인터뷰에서 이제 자기는 정의랑 되게 비슷한 인물이다라고 말을 해주셨는데 이게 디렉션도 재은 감독님이 이렇게 주시다가 안 되면 직접 연기도 해서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네. 열정적이시네. 네. 여기서 영화에서는 네. 이 김주아 배우가 되게 뭔가 자연인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화장도 잘 안 하고 네. 그런 이미지로 나오는데 네. 제가 오면서 인스타를 봤거든요. 근데 되게 다르더라고요. 화장도 되게 힙하게 하고 머리도 딱 단발로 해고 되게 힙해 보이더라고요. 되게 뭔가 다르다는 생각을 했는데 2004년생이네요. 네, 그래서 오. 이거 촬영할 때 중학교 와. 3학년이었다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 3학년이 이렇게 고3 연기를 훌륭하게 와, 대박이다.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럼 다음은 이제 민영 역을 맡은 윤하정 배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차차님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민영 역을 맡은 윤아정 배우는 이 작품으로 장편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독님이 아정 배우를 보고 딱 민영이다 싶어가지고 맞아요. 인스타그램으로 장문의 연락을 주셨다고 해요. 아정 배우는 처음엔 사기인 줄 알았다고 하는데 만나서 시나리오 리딩을 하고 잊어버릴 때쯤에 연락을 다시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민영의 캐릭터에 되게 잘 어울리는 네. 캐스팅을 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저 그걸 딱 느낀 게 민영이가 웃을 때 막 이렇게 못 따라하겠는데 막 하하하하 웃는 장면이 잘하는데요. 있어요. 진짜 잘 살린다. 맞아요, 그런 맞아요. 생각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뭔가 인상이 순하진 않잖아요. 네. 약간 맞아. 날카로운 인상인데 그런 게 뭔가 민영이 캐릭터랑 잘 어울렸다는 생각을 하고요. 음. 그러면 정일이나 산나도 되게 매력적인데 상원님이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산나의 손다현 배우 역시 장편 데뷔작이라고 하네요. 각본집에서 산나 캐릭터의 많은 부분을 손다현 배우의 개성으로 채웠다는 말씀을 감독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테니스의 왕자 정일 역할은 임종민 배우가 맡았는데 자기가 정일이와 되게 비슷한 성격이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캐릭터가 진짜 입술 법한 인물이면서 개성 넘치는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사실 산나랑 정일이는 막 그렇게 많이 등장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되게 주변 인물들을 과하지 않게 잘 네. 설정을 해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배우들 얘기도 해봤으니까 그럼 다음은 감독님들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임지선, 이재현 감독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공동 연출로 만든 작품이시고 처음에는 단편으로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네, 5년 전에 2017년에 단편에서 출발한 영화라고 합니다. 정희가 민영이 집에 가서 서운한 일을 겪고 성적표를 쓰고 돌아오는 내용으로 구상한 30에서 40분짜리 단편에서 출발한 장편 영화라고 해요. 두 분은 한겨레 영화 워크숍에서 만났고 단편 한 편씩 만들어 놓은 상태였고 졸업작품 같은 형식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은 감독님이 먼저 임지선 감독님에게 같이 하자고 제안해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되었다고 해요. 둘 다 여성 감독님들이시죠? 네, 맞아요. 작업하실 때는 모든 작업을 똑같이 공동으로 하셨다고 해요. 두 분이 노트북 한 대를 놓고 각본을 작업하고 편집할 때도 계속 붙어서 작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와. 이게 진짜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오해도 없고 소통도 잘 되고 이게 3번, 4번 고민하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힘들더라도 공동 연출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원래 프리 프로덕션에서 그림 콘티나 사진 콘티 중에 하나를 준비를 하게 되는데 제작 과정에서 사진 콘티를 만드셨다고 해요. 네, 콘티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내셨다고 합니다. 정희가 제 할 일 하는 민영이한테 무언의 부담을 줄 때 그리고 화장대에 비친 민영이의 얼굴이나 누워서 전화를 받는 장면도 약간 그때 낸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네, 피곤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워 있었는데 괜찮다고 싶어가지고 영화에 쓰셨다고 해요. 그 누워서 거치대에 딱 걸어놓고 보는 가만히 누워서 보는 장면 있잖아요. 맞아요. 제 모습을 보는 듯한. 그때 전화 받는 것도 김민영 학생 맞으시죠? 8월 15일 날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반납하시면 강북철 특별 사면 해드려요 이거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너무 재밌어요. 아니, 책도 웃긴데 광복절 그러니까요. 그냥 뭔가 일상을 쫙 담아낸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되게 열심히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비슷한 영화를 2-3편 정도 추천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네. 먼저 피타님이 비슷한 영화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찍었더라고요. 네. 그 정재은 감독님의 고양이를 부탁해라는 영화인데요. 인천의 고등학교에서 함께 몰려다니며 학창 시절을 즐기던 19살의 5명의 여고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모두 같은 교복을 입었던 때와 달리 20살이 되면서 각자의 처지에 맞는 옷을 입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마다의 각기 다른 상황에서 학창 시절의 우정을 지키고 싶지만 예전과 같이 마음껏 즐길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이 되게 사실 줄거리만 들어도 비슷한 지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실제로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교복이란 옷을 입지 않는다는 것. 그게 되게 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이게 진짜 다른 삶을 보여주는 되게 좋은 장치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영화도 되게 따뜻하게 그려져 있거든요. 누가 나쁘다 못됐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각자 저마다의 삶에서 어쩔 수 없는 삶의 무게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진지한 톤? 이게로 그려져 있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도 추천드립니다. 네. 상원님은요? 저는 그 해외 영화 중에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네. 노인 둘이서 죽기 전에 버킷리스트를 이루러 다니는 내용이에요. 네. 되게 우정에 관한 내용인데 네. 정이랑 민영이가 사이가 좋아져서 나중에 김민영이 쏘아올린 공을 함께 이루며 다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네네. 뽑게 됐습니다. 아, 너무 귀여운 추천이에요. 차차님은요? 저는 도대체 뭘 추천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유명한 거 생각나는 거 2개랑 네. 그냥 좋았던 영화 하나 준비해왔는데 네. 유명한 거는 해리포터랑 해리포터. 아. 써니. 써니. 좋죠. 네, 그냥 학창 시절 우정에 대한 얘기는 그 그쵸. 2 영화이고 네. 좀 다른 면에서 이 영화가 어떤 하이퍼 리얼리즘이라는 것과 네. 2 사람의 관계를 되게 좀 섬세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네. 중국 영화 중에 소년 시절을 넣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네. 그 영화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서 주동호 연기가 되게 좋았던 너무 것 같아요. 좋았어요. 너무 많이 울어요. 힘들었을 것 같아. 네네. 저는 3편을 소개해드릴 건데 네. 일단 처음은 가장 먼저 생각난 영화는 파수꾼이란 영화예요. 그 한 명이 죽잖아요. 네. 그럼 그 뒤에 이제 일을 다룬 영화인데 그 영화도 되게 학창 시절에 뭔가 학생들끼리의 심리 싸움, 뭔가 기싸움 이런 것도 잘 담아낸 영화라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최근에 본 영화인데 돼지의 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 만화 영화인데 그것도 뭔가 학교 폭력 그런 내용인데 되게 심리적으로 잘 묘사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 남은 하나는 월플라워. 거기서 이제 찰리 그쵸. 주인공의 심리를 잘 네. 담아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3개를 추천하겠습니다. 음. 네, 그럼 여기까지 영화 추천도 해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성적표의 김민영 한 줄평이랑 별점 매겨보는 시간 가질게요. 그럼 먼저 피타님부터 한 줄평이랑 별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줄 평은 제가 열심히 준비해왔거든요. 오, 네네. 이 말 하지 말걸. 일단은 별점은 8점 드리고 싶고요. 이게 제가 지난 시절에 마음이 아픈 건 제가 그만큼 내가 그때를 사랑하고 몰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피천특 시인의 나의 사랑하는 생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사랑한 것들은 언젠가 날 울게 만든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제 한 줄 평은 굳이 다시 한번 말하자면 내가 사랑한 것들은 언젠가 날 울게 만든다로 하겠습니다. 참 좋은 말이네요. 상원님은요? 저는 8.5 드릴 거고요. 네. 한 줄 평은 우린 모두 민영이기도 정이기도 했다로 오.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차님은요? 저는 민영이 입장에서 한마디 네. 하겠습니다. 네. 내 다이어리 왜 봤어? 화가 단단히 나셨네. 그러면 별점은요? 별점은 8.5점. 8.5점. 오케이. 마지막으로 저는 8.0점 드리고요. 8.0점. 8.0점 드리고 한 줄 평은 이 세상 모든 민영이를 위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패널분들의 별점과 한 줄 평 다 들어봤고요. 친구와의 우정을 세심한 시선으로 또 독창적으로 그려낸 성적표의 김민영을 살펴보았습니다. 갓 20살이 된 친구들의 서툴렀던 한때를 다루고 있지만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늘 어려운 게 인간관계입니다. 미숙한 시절이 흘러도 서로의 사정을 알기에 진심을 털어놓기는 어렵고 서운함만 깊어지곤 합니다. 감독님은 영화가 끝난 이후 관객분들이 영화를 볼 땐 생각 없이 웃다가 다 보고 나서는 각자의 민영이와 정이가 생각나고 한번 연락해볼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 성공일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화를 감상하면서 생각난 나의 정이,
민영, 산나에게 용기 내어 연락해보면 어떨까요? 이 영화가 좋으셨다면 저희가 추천드린 다른 작품들도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들 밖이 아니라 안에서 나를 바라봐주는 누군가를 만나길 바라며 방송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행의 장고, 패널의 피타 차차 상아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